이 민주당이 정말 속된 말로 양아치 정당인 게 그래놓고 곽종근을 버렸거든요.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단물 다 빼먹었고 지금이라도 곽종근이 난 차라리 민주당한테 회유당했다 라고 밝히는 게 이 곽종근과 홍장원 두 사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에 내몰리고 그렇죠. 사실은 불법적인 구속영장으로 구속 수감되는 등의 고초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핵심 인물이 곽종근, 홍장원이에요. 네. 근데 홍장원은 소위 말해서 자폭을 했어요. 그렇죠. 헌재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헌재 재판관들도 홍장원 말 못 믿겠다. 못 믿겠죠. 네. 메모 공개됐는데 그 첫 번째 메모 무슨 외계어를 써놓은 듯한 말도 안 되는 필기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근데 곽종근은 민주당에게 회유당했다는 걸 김현태 특임단장이 고발했어요. 폭로했죠. 폭로했죠. 예. 근데 이게 곽종근 본인의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곽종근이 자기 입으로 자기 목소리로 20년 친구한테 20년 지인한테 얘네들 다 알고 있는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양심선언하라고 한다 누군가. 이런 엄청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걸 자기 입으로 증명한 녹취록이 터진 거잖아요. 이건 이제 이 모든 내란 프레임과 곽종근이 뭐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니 많이 했던 것들 그리고 처음에는 요원이라고 말했다가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말해주니까 국회의원으로 수정한 게 전부 다 이 장단질이었구나 조작이었구나라는 걸 드러낸 거기 때문에 내란과 탄핵의 양대축인 곽종근, 홍장원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졌으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도 변론을 제기하거나 뭐 증거로 채택되거나 그렇게 되면 엄청난 변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만약 헌재가 추가 변론을 열지 않고 만약에 이걸 덮어버리고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대저항권에 불을 붙이는 격이에요. 네, 납득 못하죠. 네, 납득 못하죠. 그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핵심 증인이 두 명이었어요. 네. 홍장원 차장 방금 말씀드린 거. 홍장원 차장 더군다나 최초 메모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상향 문자고 거기서 도저히 모음과 자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낙서 수준인데 외계어예요, 그렇죠. 외계어. 외계어였죠. 네. 상형 문자라는 얘기도 있고 부족도 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거기서 사람 이름을 추정해서 정설했다. 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그 정설했다는 그 필체 있지 않습니까? 사설, 감정, 필적 조회를 해봤더니 이건 박선호 의원 필체와 같다라는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죠. 있죠. 네. 나왔는데 그러면 사설 감정 기관에서 그런 필적 조회가 나왔으면 헌재가 제대로 공식적으로 필적 감정을 해가지고 이건 신빙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라 하든지 일치하면 일치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 버린다. 첫 번째 뭔가 결론이 나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최초 진술, 즉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것들, 조서들 그리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서 허위로 진술을 했음을 강하게 입증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녹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이 얘기는 한번 더 이미 예고가 됐던 겁니다. 뭐냐면은 곽종근 사령관이 여인형 방첩 사령관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인형 방첩관이 전화가 와서 말을 맞추자고 하는데 그때 내가 말을 맞췄던 게 후회가 된다. 그때 거짓말했던 게 후회가 된다라고. 그때도 자백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때도 자백했던 거죠. 네. 그 자백의 좀 더 구체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번에 나온 녹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정원 차장의 메모와 네. 곽종근 사령관의 이런 이제 허위 진술 이걸로 시작된 내란 공작, 내란 프레임은 이거에 대한 먼저 실제 누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때 왜 누군가 연락이 와서 뭐 저기 살려면은 양심고백 하라 그랬잖아요. 그 누군가를 곽종근 사령관이 답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 헌재 네. 재판관이 불러가지고 누군가 누구냐 뻔하겠죠. 민주당 인사할 겁니다. 아마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호 의원 등등 민주당 인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다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서 내란 공작이 시작된 그 모든 과정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되고 헌재 재판도 다시 추가로 변론을 열어야 된다. 이걸 그냥 덮어두고 갔다가는 대국민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이 곽종근의 폭로 네. 모든 이 내란 음모는 공작이었다는 걸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지인과 통화한 날짜가 중요한데요. 이게 12월 5일이에요. 5일. 12월 5일 저녁 7시 반부터 7시 한 40분까지라고 해요. 네. 이게 날짜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2월 6일 곽종근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죠. 그렇죠. 이 유튜브에서 무슨 발언이 있었느냐?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를 박선원이 옆에서 의원이죠, 국회의원이죠라고 정정해줘요. 그러니까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되는 마법이 일어난 그 12월 6일의 유튜브 바로 직전 전날 저녁에 내가 지금 압박받고 있다. 양심 선언하라고 한다. 아니면 나 다 내란죄로 엮는다고 한다. 이런 토로를 20년 지기 지인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봐도 완벽하게 민주당이 공작하기로 마음먹고 하루 전부터 곽종근을 포섭했고 포섭이 끝나니까 회유와 협박이 통하니까 12월 6일 유튜브에 등장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 군인으로서의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요원이라는 진실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걸 현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선원이 탁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라고 몰아붙이니까 곽종근이 거기에 백기투항해서 의원이 맞다고 하면서 이 내란죄니 탄핵이니 뭐니 하는 이 사기 내란 공작 프레임이 가동이 된 거. 그래서 이 날짜의 정황을 봐도 헌재가 보든 지금 내란죄 재판을 해야 되는 서울중앙지법이 보든 야 이거는 공작이구나 조작된 거구나라고 시점상으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님?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 그러니까 물증이 녹취문 누구의 주장이나 목격담이 아니에요. 네. 녹취되어 있는 파일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상황 이후에 계엄 이후에 바로 20년 전의 친구에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 좀 더 진실을 그쵸. 말할 가능성이 높죠. 거짓말을 할 이유가 그렇죠. 전혀 없죠. 그렇죠. 김병주 네. 민주당 의원이 정치인이 만든 자리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상당하죠. 본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위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친구한테 그 사건 이후 얘기할 때는 진실되게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을 처음으로 되돌려 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 이건 한마디로 사기 탄핵이라는 게 드러나는 중요한 물증이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검찰에서 스스로 이건 취소시키는 걸 법원에 신청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증거가 오염된 거니까. 네, 증거가 오염되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기 전에 검찰이 알아서 해야 돼요. 검찰이 법과 양심에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눈치 보지 말고 먼저 구속 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했던 증거, 우리가 청구한 영장상의 그 핵심인 증거가 위증이었구나. 오염된 권고였구나. 그럼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면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도 속았다. 그렇죠. 우리도 위증이었다. 그렇죠. 이제 알게 됐다. 네. 이 녹취록을 보고 구속 취소를 먼저 법원에 청구하는 게 마땅한 태도다. 그렇죠. 라는 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여기서 또 한 커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통화 내용에 여러분 핵심적인 것들을 다 보면 아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곽종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제 아들, 딸 먹고 살게 할 것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평소에 그 부동산 대출금으로 나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이었고 내란죄로 민주당이 엮어버리면 변호사비를 내야 되잖아요. 네. 변호사비가 이건 수천에서 수억이 깨질 수 그렇죠. 있는 일이고 네. 무엇보다 내란죄 같은 걸로 엮여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면 군인 연금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장군들이든 고위공무원이든 뭐 집안이 원래 빵빵하고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연금 받는 게 최대 관심사고 그렇죠. 노후 보장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모두 공무원 그렇죠. 그러니까 곽종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인한테도 야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엮이면 아들 딸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 그리고 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부탁했다라고도 뭐 알려지고 네, 그렇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부승찬이 나타납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이 나타나서 곽종근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줘요. 근데 실제로 그 변호사 선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정치인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핵심 증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회유의 그렇죠. 물증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를 소개시킬 때는 민주당과
거래가 가능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아니면 소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 부사장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인을 붙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곽종근 입장에서는, 야, 그런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이 쓰는 변호사 붙여주면 얼마나, 나한테 이제 든든하게 좀 방어가 되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겠죠. 연결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한 배를 확실하게 타는구나. 민주당에서 어설프게 모르는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의 부사장 출신, 대기업의 부사장 출신의 변호사니까 옆에 있는 변호사로 하니까는 정말 확실한 에이스 변호사 붙여주겠구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변호사 소개만 시켜주는 거지 변호사 비용까지는 아마 대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 비용 감당을 못하는 거야. 아마 변호사가 수억을 아마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사가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변호사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부승찬 의원이 내가 언제 소개만 시켜준다고 했지 변호사 비용이 대준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 문제가 변호사 선임 안 됐던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대단히 추정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호사를 붙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변호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곽종근 사령관을 옆에서 계속 모니터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측이 시킨 대로 하는가, 써준 답변대로 하는가 이런 것들. 그렇죠. 옛날에 유동규 씨한테 이재명 대표가 보낸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계속 옆에서 자기를 위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그렇지. 이재명의 변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을 위한 변론을 하니까 전부 다들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감시 목적의 그런 변호사 붙임도 아마도 생각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녹취록이 왜 공개됐는가의 전후 사정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곽종근의 변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심경 변화. 이를테면 민주당이 부승찬 통해서 변호사까지 소개시키면서 곽종근은 회유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란죄로 엮는다고 협박을 했고 근데 이 민주당이 정말 속된 말로 양아치 정당인 게 그래놓고 곽종근을 버렸거든요.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그렇죠. 단물 다 빼먹었고 야 이제 네 증언 다 채택됐고 헌재에서도 다 먹혔다. 그 변호사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 공익제보자 그거 완전 말짱 꽝이더라고요. 그렇죠.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의 지금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방송 나와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제보자 지정해주고 하는 거에 형량 감량이나 수사에 도움을 주고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곽종근이 원하는 수준의 도움과는 전혀 무관한 민주당의 완전 정치적 그냥 생색내기용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딱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곽종근이 지금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지금 언론사에 준 그 지인 있잖아요. 통화를 녹취한 당사자가 이걸 주면서 그 언론사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곽종근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걸 공개하는 거다. 이 말은 곽종근과의 일종의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곽종근이 난 차라리 민주당한테 회유당했다 라고 밝히는 게 곽종근한테도 낫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대통령 탄핵 기각되겠구나.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면 민주당과 손잡고 한 배 탔던 거 완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판단하에 이 녹취록 공개가 뒤늦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